올해 57세인 김철수 씨입니다. 서울 강서구에 살고 계시고요. 30년 전 27세의 나이에 지금의 부인 영희 씨와 결혼하셨습니다. 두 분은 직장 선후배 사이였어요. 철수 씨가 회사 신입사원이었을 때 영희 씨는 이미 2년차 선배였거든요. 처음 만났을 때부터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특별했습니다. 다른 선배들은 신입사원을 다소 까치하게 대했는데 영희 씨만은 항상 따뜻하게 챙겨주었어요. 점심시간에 혼자 먹고 있으면 같이 먹자고 하고, 야근할 때도 커피 한 잔 타다 주고, 실수했을 때도 다른 사람들 앞에서 혼내지 않고 조용히 불러서 알려주었죠. 그렇게 1년 반 정도 지났을 때 철수 씨가 먼저 고백했습니다. 회사 뒷산에서 벚꽃이 피던 봄날이었어요. 그때 영희 씨가 한 말이 지금도 생생합니다. 오빠, 나 오빠를 좋아해요. 하지만 회사에서는 조심해야겠어요. 그렇게 조심스럽게 시작된 연애였습니다. 회사에서는 모르는 척하고, 퇴근 후에만 만나고, 주말에 데이트하고, 그런 신중한 연애를 2년 정도 한 후에 결혼까지 이어졌죠. 결혼 초기에는 정말 행복했습니다. 영희 씨는 결혼 후에도 직장을 계속 다녔고, 철수 씨도 승진을 거듭하며 안정적인 생활을 이어갔어요. 결혼 3년 차에 첫째 아들 준호가 태어났고, 5년 차에 둘째 딸 수진이가 태어났습니다. 하지만 아이들이 생기면서부터 조금씩 변화가 시작되었어요. 영희 씨는 육아와 직장 생활을 병행하느라 너무 힘들어했고, 철수 씨도 가장으로서의 책임감에 더욱 일에만 매달리게 되었습니다. 특히 둘째가 태어난 후에는 영희 씨가 직장을 그만두기로 결정했어요. 아이 둘을 키우면서 직장 생활을 계속하기에는 너무 버거웠거든요. 그때부터 영희 씨는 온전히 가정에만 집중하게 되었고, 철수 씨는 혼자서 생계를 책임져야 한다는 부담감에 더욱 늦게 집에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서로를 이해했어요. 철수 씨는 영희 씨가 아이들을 키우느라 얼마나 힘든지 알고 있었고, 영희 씨도 철수 씨가 가족을 위해 얼마나 열심히 일하는지 고마워했죠. 하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점점 대화가 줄어들기 시작했습니다. 철수 씨는 집에 오면 너무 피곤해서 아이들과 놀아주기도 힘들었고, 영희 씨와 대화할 여유도 없었어요. 주말에는 밀린 잠을 자거나 회사 일을 처리하느라 바빴습니다. 영희 씨는 영희 씨대로 하루 종일 아이들과만 있다 보니 어른과의 대화가 그리웠지만 남편은 항상 바쁘거나 피곤해 보였어요. 여보, 오늘 준호가 처음으로 엄마라고 불렀어요. 아, 그래. 그거 좋네. 수진이는 오늘 이유식을 정말 잘 먹었어요. 호박죽을 한 그릇이나. 응, 잘했네. 나 좀 쉬어도 될까? 이런 식의 대화가 반복되었습니다. 영희 씨는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순간들을 남편과 나누고 싶었지만 철수 씨에게는 그저 일상의 소소한 보고 같이 느껴졌어요. 아이들이 초등학교에 들어갈 무렵부터는 더욱 심해졌습니다. 준호는 축구를 좋아해서 축구 교실에 다니기 시작했고, 수진이는 피아노를 배우고 싶어 했어요. 영희 씨는 아이들 뒷바라지하느라 하루 종일 바빴고, 철수 씨는 아이들 교육비며 생활비 마련하느라 더욱 일에 매달렸습니다. 그러다 보니 부부만의 시간은 거의 없어졌어요. 잠자리에서도 서로 등을 돌리고 자는 일이 많아졌고, 주말에도 아이들 중심으로만 시간이 흘러갔습니다. 철수 씨는 가족을 위해서라는 명분으로 더욱 일에 몰두했고, 영희 씨는 아이들을 위해서라는 이유로 모든 것을 참았어요. 그렇게 10년이 흘렀습니다. 어느덧 철수 씨는 37세, 영희 씨는 35세가 되어 있었어요. 준호는 중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는 초등학교 고학년이 되었습니다. 아이들이 조금씩 독립적이 되면서 영희 씨에게는 여유 시간이 생기기 시작했어요. 하지만 이상하게도 부부 사이는 더욱 멀어져만 갔습니다. 대화할 거리도 없고, 함께 할 일도 없고, 심지어 같은 공간에 있어도 각자 다른 일만 하고 있었어요. 철수 씨는 회사에서 돌아와 TV를 보거나 신문을 읽었고, 영희 씨는 설거지를 하거나 다음 날 준비를 했습니다. 이런 생활이 계속되면서
영희 씨 마음속에는 서운함이 쌓여갔어요. 젊었을 때 그렇게 자신을 따뜻하게 챙겨주던 남편은 어디로 간 걸까요? 회사에서 힘든 일이 있어도 나누지 않고 아이들 이야기를 해도 건성으로 대답하고 자신이 힘든 것도 알아주지 않는 것 같았어요. 철수 씨도 마찬가지였습니다. 아내가 자신을 이해해주지 않는다고 생각했어요. 가족을 위해 이렇게 열심히 일하는데 조금 피곤하다고 하면 차갑게 대하는 것 같고 집에서만 있으니 세상 물정을 모르는 것 같다고 느꼈죠. 특히 아이들이 사춘기에 접어들면서 상황은 더욱 복잡해졌어요. 준호는 아버지와 대화하기를 꺼려했고 수진이는 엄마하고만 이야기했습니다. 철수 씨는 자신이 가족 안에서 점점 외톨이가 되어가는 것 같다고 느꼈어요. 아빠는 맨날 일만 해. 우리랑 놀아준 적이 언제야? 준호가 한 번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때 철수 씨는 정말 충격을 받았어요. 가족을 위해서 일하는 건데 아들이 자신을 이렇게 생각하고 있다니. 하지만 뭐라고 대답해야 할지 몰랐습니다. 사실 준호 말이 틀린 것도 아니었거든요. 영희 씨도 점점 혼자만의 세계에 빠져들기 시작했어요. 아이들이 학교에 간 오후 시간에는 혼자 드라마를 보거나 인터넷 쇼핑을 하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가끔 동네 주부들과 모임을 가지기도 했지만 그마저도 남편에게는 말하지 않았어요. 어차피 관심도 없을 테니까요. 그러던 어느 날 영희 씨의 고등학교 동창회가 있었습니다. 20년 만에 열리는 동창회였어요.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동창회에 가겠다고 말했습니다. 응, 다녀와. 조심히. 철수 씨의 대답은 역시나 무덤덤했어요. 언제 가서 언제 올 건지, 누구를 만날 건지, 어디서 하는 건지 아무것도 묻지 않았습니다. 영희 씨는 그런 남편이 야속했지만 더 이상 기대하지 않기로 했어요. 동창회에서 영희 씨는 오랜만에 즐거운 시간을 보냈습니다. 친구들과 옛날 이야기도 하고 근황도 나누고 정말 오랜만에 마음껏 웃었어요. 그런데 집에 돌아와서 그 이야기를 남편에게 하려니 어색했습니다. 언제부터인가 자신의 기쁨을 남편과 나누지 않게 되어 있었거든요. 동창회 어땠어? 철수 씨가 물었지만 그것도 그냥 예의상 묻는 것 같았어요. 그냥 좋았어. 영희 씨도 짧게 대답하고 말았습니다. 사실은 친구들이 모두 자신의 남편 자랑을 늘어놓는 걸 들으면서 부러웠거든요. 누구는 남편이 결혼기념일을 챙겨서 여행을 다녀왔다고 하고, 누구는 남편이 꽃을 사다 줬다고 하고, 누구는 남편과 함께 등산을 다닌다고 하고, 그런 이야기들을 들으면서 영희 씨는 자신의 결혼 생활을 돌아보게 되었어요. 언제부터 이렇게 되었을까? 처음부터 이랬던 건 아닌데. 그때 그렇게 자신을 아껴주던 철수 씨는 정말 어디로 간 걸까요? 그렇게 몇 년이 더 흘렀습니다. 준호는 고등학생이 되었고 수진이는 중학생이 되었어요. 아이들은 점점 자신들만의 세계를 만들어갔고 부모와 함께 보내는 시간은 더욱 줄어들었습니다. 철수 씨는 이제 과장이 되어 더욱 바빠졌고 영희 씨는 더욱 혼자 있는 시간이 많아졌어요. 어느 날 영희 씨는 우연히 철수 씨의 옛날 사진을 발견했습니다. 결혼 전 회사에서 찍은 사진이었는데 그때의 철수 씨는 정말 환하게 웃고 있었어요. 자신을 바라보는 눈빛도 너무 따뜻했고요. 영희 씨는 그 사진을 보면서 울컥했습니다. 이 사람이 내 남편이었는데 그날 밤 영희 씨는 철수 씨에게 말을 걸어보려고 했어요. 여보, 오늘 옛날 사진을 봤는데. 하지만 철수 씨는 피곤하다며 먼저 잠자리에 들어버렸습니다. 영희 씨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한참을 생각했어요. 우리가 언제부터 이렇게 남남처럼 살게 되었을까? 정말 이대로 살아도 괜찮은 걸까? 그러던 중 큰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 어머니가 갑자기 쓰러지신 거예요. 병원에서는 중풍이라고 했습니다. 다행히 생명에는 지장이 없었지만 한동안 요양이 필요하다고 했어요. 어머니를 우리가 모셔야겠어. 철수 씨가 말했습니다. 형제들과 상의한 결과 막내인 철수 씨가 어머니를 모시기로 한 거예요.
영희 씨도 당연히 그래야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솔직히 걱정이 되었어요. 그래도 남편과 제대로 대화도 못하는 상황에서 시어머니까지 모시게 되면 어떻게 될까 싶었거든요. 시어머니를 모시면서 집안 분위기는 더욱 조용해졌습니다. 시어머니는 말씀을 잘 못하시게 되었고, 영희 씨는 하루 종일 간병하느라 지쳤어요. 철수 씨는 더욱 늦게 들어오기 시작했습니다. 집에 있어도 어머니 걱정에 우울해하거나 일 스트레스에 짜증을 내는 일이 많아졌어요. 그런 상황이 6개월쯤 계속되었을 때였습니다. 영희 씨는 정말 한계에 달했어요. 아침부터 밤까지 시어머니 돌봄, 집안일, 아이들 챙기기까지 모든 것을 혼자 해야 했거든요. 남편은 도움이 되기는커녕 피곤하다고 짜증만 냈어요. 나도 힘들어. 좀 도와줘. 영희 씨가 처음으로 철수 씨에게 솔직하게 말했습니다. 나도 충분히 힘들어. 회사에서 얼마나 스트레스 받는지 알아. 그럼 나는 안 힘들다고 생각해. 하루 종일 집에서 이것저것 하는 게 편하다고 생각해. 그날 밤 두 사람은 결혼 후 처음으로 큰 싸움을 했습니다. 그동안 쌓였던 모든 불만이 터져 나왔어요. 당신은 항상 일만 생각해. 가족은 나 혼자 챙기라는 거야? 내가 누구를 위해서 일한다고 생각해. 다 가족을 위해서지. 돈만 벌어오면 끝이야. 마음도 좀 써줘야지. 마음? 내가 마음을 안 쓴다고. 결국 두 사람은 서로 등을 돌리고 잠들었습니다. 그리고 그 이후로 대화는 더욱 줄어들었어요. 그렇게 한 달이 더 지났을 때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시어머니가 갑자기 많이 좋아지신 거예요. 재활치료 효과가 나타나기 시작한 건지 말씀도 조금씩 하시고 걸음도 조금 걸으실 수 있게 되었어요. 그런데 시어머니가 하신 첫 번째 말씀이 충격적이었습니다. 며느리, 미안하다. 너희 둘, 나 때문에 싸우게 해서. 시어머니는 모든 걸 알고 계셨던 거예요. 말은 못 하셨지만 며느리와 아들이 자신 때문에 힘들어하는 걸 다 보고 계셨던 거죠. 어머니, 무슨 말씀을. 철수도, 영희도 둘 다 착한 애들인데 왜 이렇게 됐을까? 시어머니의 말씀을 들으면서 영희 씨는 눈물이 났어요. 정작 당사자들은 서로를 원망하고 있는데 시어머니가 오히려 자신들을 걱정하고 계셨던 거예요. 그날 밤 명희 씨는 철수 씨에게 시어머니 말씀을 전했습니다. 어머니가 우리 때문에 마음 아파하세요. 철수 씨도 충격을 받았어요. 자신이 어머니를 모신다고 했지만 정작 어머니는 자식들 걱정을 하고 계셨던 거죠. 내가 너무 못났나 보다. 철수 씨가 처음으로 약한 모습을 보였어요. 나도 마찬가지예요. 우리 언제부터 이렇게 됐을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오랜만에 진솔한 대화를 나눴습니다. 하지만 여전히 서먹서먹했어요. 너무 오랫동안 마음의 문을 닫고 살았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또 다른 변화가 찾아왔습니다. 준호가 대학에 합격한 거예요. 그것도 서울의 좋은 대학에 합격했어요. 온 가족이 기뻤습니다.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우리 준호 정말 잘했다. 철수 씨가 아들을 안으며 말했습니다. 영희 씨도 정말 뿌듯했어요. 그동안 힘들었지만 아이는 잘 키운 것 같았거든요. 그런데 준호가 대학에 가면서 집이 더욱 조용해졌어요. 수진이는 고등학생이 되어 공부에 바빴고 시어머니는 많이 좋아지셨지만 여전히 조용하셨거든요. 어느 토요일 오후 철수 씨가 일찍 집에 왔어요. 회사에서 급한 일이 없어서 오랜만에 여유가 있었거든요. 영희 씨는 시어머니와 함께 TV를 보고 있었어요. 뭐 보세요? 철수 씨가 물었습니다. 옛날 드라마 재방송이에요. 그 드라마는 30년 전에 방영되었던 건데 철수 씨와 영희 씨가 신혼일 때 함께 봤던 드라마였어요. 아, 이거 우리 신혼 때 봤던 거네. 맞아요. 그때는 정말 재미있게 봤는데 그 순간 두 사람의 마음속에 옛 추억이 떠올랐어요. 신혼 때는 이런 드라마를 보면서 서로 안고 웃기도 하고 감동적인 장면에서는 함께 울기도 했거든요.
드라마에서는 주인공 부부가 힘든 시간을 겪다가 결국 화해하는 장면이 나왔어요. 남편이 아내에게 진심으로 사과하는 장면이었죠. 여보, 그동안 정말 미안했어요.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요. 드라마 속 대사였지만 마치 자신들 이야기 같았어요. 시어머니도 조용히 눈물을 흘리고 계셨어요. 그때 철수 씨가 갑자기 일어났습니다. 나 잠깐 나갔다 올게. 30분 후 철수 씨가 돌아왔는데 손에 작은 꽃다발을 들고 있었어요. 동네 꽃집에서 산 소박한 장미 한 다발이었습니다. 이게 뭐예요? 영희 씨가 당황하며 물었어요. 정말 오랜만에 받는 꽃이었거든요. 그냥 드라마 보니까 옛날 생각이 나서. 철수 씨도 어색해했어요. 언제부터인가 아내에게 꽃을 사다 준 적이 없었거든요. 시어머니가 흐뭇하게 웃으셨어요. 좋구나. 오래간만에 보는 모습이네. 그날 밤 명희 씨는 그 꽃을 물에 꽂으면서 이상한 기분이 들었어요. 기쁘기도 하고 서운하기도 하고 복잡한 마음이었죠. 이런 작은 관심을 그동안 얼마나 바랐는지 모르겠어요. 하지만 하루 이틀 지나니까 다시 예전처럼 돌아갔어요. 철수 씨도 그날 일을 후회하는 것 같았고 영희 씨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랐거든요. 그러던 중 수진이가 고등학교 졸업을 앞두고 있었어요. 수진이는 미술을 전공하고 싶다고 했는데 철수 씨는 반대했어요. 미술로 뭘 먹고 살려고 그러냐? 안정적인 과를 가야지. 아빠는 내 꿈 같은 건 관심도 없잖아. 수진이가 화를 내며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영희 씨는 그런 아버지와 딸 사이에서 어떻게 해야 할지 몰랐어요. 여보, 수진이 이야기 한번 들어봐요. 무슨 소리야? 미술이 밥 먹여주냐? 그렇지만 당신은 세상 물정을 몰라. 요즘 얼마나 취업이 어려운데. 또 다시 갈등이 시작되었어요. 이번에는 아이 교육 문제로 의견이 달랐던 거죠. 그런데 며칠 후 예상치 못한 일이 일어났습니다. 수진이가 그린 그림이 전국 고등학생 미술대회에서 대상을 받은 거예요. 상금도 꽤 많이 나왔어요. 어머, 수진아, 정말 대단하다. 영희 씨가 기뻐하며 수진이를 안았어요. 시어머니도 정말 좋아하셨어요. 철수 씨는 복잡한 표정이었어요. 딸의 실력을 인정하지 않을 수 없었지만 여전히 미술 전공에 대해서는 걱정이 되었거든요. 그날 저녁 수진이가 철수 씨에게 말했어요. 아빠, 나 정말 미술을 하고 싶어요. 이번 상도 받았잖아요. 철수 씨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말했어요. 알겠다. 내가 정말 하고 싶다면 해봐라. 수진이가 아빠를 안으며 울었어요. 그 모습을 보면서 영희 씨도 감동했어요. 철수 씨가 조금씩 변하고 있는 것 같았거든요. 하지만 정말 큰 변화는 그 다음 주에 일어났습니다. 철수 씨가 갑자기 감기에 걸려서 일주일간 집에서 쉬게 된 거예요. 평소에는 아파도 회사에 나가던 철수 씨였는데 이번에는 정말 많이 아팠나 봐요. 그 일주일 동안 영희 씨는 철수 씨를 간병했어요. 죽도 끓여주고 약도 챙겨주고 밤에 열이 날 때는 이마에 차가운 수건도 올려주었죠. 고마워. 철수 씨가 작은 소리로 말했어요. 뭐가 고마워요. 당연한 거죠. 하지만 영희 씨 마음도 이상했어요. 오랜만에 남편을 돌보면서 예전 신혼 때 감정이 조금 되살아나는 것 같았거든요. 철수 씨도 아프면서 많은 생각을 했어요. 그동안 자신이 얼마나 아내에게 무관심했는지, 가족에게 소홀했는지 깨닫게 되었어요. 아내가 자신을 이렇게 정성스럽게 돌봐주는데 자신은 언제 아내를 이렇게 챙겨준 적이 있었나 싶었죠. 감기가 나으면서 철수 씨는 마음속으로 결심했어요. 뭔가 달라져야겠다고. 하지만 어떻게 시작해야 할지 막막했어요. 30년 동안 쌓인 습관을 하루아침에 바꾸기는 어려웠거든요. 그러던 어느 날 철수 씨는 회사에서 일찍 나와서 시장에 들렀어요. 영희 씨가 좋아하던 과일을 사가지고 가려고 했는데 뭘 좋아했는지 기억이 안 났어요. 그제서야 깨달았어요. 자신이 아내에 대해 아는 게 너무 없다는 걸.
결국 여러 가지 과일을 조금씩 사서 집에 갔어요. 이게 뭐예요? 그냥 퇴근길에 사왔어. 영희 씨는 신기해했어요. 남편이 이런 걸 사온 게 정말 오랜만이었거든요. 그날부터 철수 씨는 작은 변화들을 시도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에 한 번은 꼭 일찍 들어오려고 노력했고, 주말에는 시어머니와 함께 영희 씨와 산책을 나가기도 했어요. 처음에는 어색했어요. 무슨 말을 해야 할지도 모르겠고, 영희 씨도 어떻게 반응해야 할지 몰라 했거든요. 하지만 조금씩 대화가 늘어나기 시작했어요. 오늘 준호한테 전화 왔어요. 학교 생활 재미있다고 하네요. 그래? 뭐라고 하던. 친구들도 많이 사귀었다고 하고, 동아리 활동도 한다고 해요. 다행이네. 걱정했는데. 이런 식으로 아이들 이야기부터 시작해서 점점 다른 이야기들도 하게 되었어요. 특히 시어머니가 많이 좋아지시면서 가족 분위기도 밝아졌어요. 시어머니는 두 사람이 조금씩 가까워지는 모습을 보시며 정말 기뻐하셨어요. 너희들 보니까 옛날 신혼 때 생각난다. 시어머니의 말씀에 두 사람은 부끄러워했지만 마음속으로는 기뻤어요. 그러던 어느 일요일 오후 철수 씨가 갑자기 영희 씨에게 말했어요. 여보, 우리 오늘 저녁에 외식할까? 갑자기요? 그냥 오랜만에 30년 결혼 생활 중에 둘이서만 외식을 한 게 언제였는지 기억도 안 났어요. 시어머니는 수진이가 돌봐드리겠다고 했고 수진이도 부모님이 외식하신다니까 좋아했어요. 동네 작은 한식당에 갔어요. 특별한 곳은 아니었지만 두 사람에게는 특별한 시간이었어요. 이렇게 둘이서 나온 게 정말 오랜만이네요. 그러게 언제였더라? 아마 수진이 태어나기 전이었을 거예요. 그 말을 하고 나서 두 사람 모두 깜짝 놀랐어요. 정말 20년 넘게 둘이서만 시간을 보낸 적이 없었던 거예요. 미안해. 철수 씨가 갑자기 말했어요. 뭐가요? 그동안 정말 미안해. 나 혼자만 힘든 줄 알았어. 당신이 얼마나 힘들었는지 몰랐어. 영희 씨의 눈에 눈물이 맺혔어요. 저도 미안해요. 여보도 힘들었을 텐데. 이해해주지 못하고. 아니야. 내가 잘못했어. 앞으로는 달라질게. 저도 노력할게요. 그날 밤 두 사람은 정말 오랜만에 마음을 나누었어요. 그동안 쌓였던 서운함도 털어놓고 앞으로의 계획도 이야기했어요. 준호 졸업하면 우리도 여행 한번 가볼까? 좋아요. 신혼여행도 제대로 못 갔었잖아요. 이번에는 제대로 가자. 일주일 정도. 그렇게 서서히 두 사람의 관계는 회복되기 시작했어요. 물론 하루아침에 모든 게 바뀌지는 않았어요. 가끔은 예전 습관대로 돌아가기도 했고 서로 답답할 때도 있었죠. 하지만 중요한 건 두 사람 모두 노력하고 있다는 거였어요. 철수 씨는 정말로 달라지려고 애썼고 영희 씨도 남편의 변화를 인정하고 함께 맞춰가려고 했어요. 몇 달 후 준호가 방학을 맞아 집에 왔어요. 준호는 부모님의 변화를 금방 알아챘어요. 엄마 아빠가 뭔가 달라졌네. 뭐가? 더 친해 보여요. 예전에는 말도 안 하고 그랬는데. 수진이도 맞장구 쳤어요. 맞아. 요즘 분위기 정말 좋아졌어. 아이들이 이렇게 말하니까 두 사람도 신기했어요. 정말 변화가 있었나 보다 싶었죠. 그리고 드디어 결혼 기념일이 다가왔어요. 30주년 결혼 기념일이었어요. 예전 같으면 그냥 넘어갔을 텐데 이번에는 철수 씨가 먼저 제안했어요. 여보, 이번 결혼 기념일에는 뭔가 특별한 걸 해볼까? 무엇을요? 글쎄, 당신이 하고 싶은 거 있어. 영희 씨는 한참 생각하다가 말했어요. 사실, 제주도에 한번 가보고 싶었어요. 신혼여행 때 못 갔었잖아요. 좋아. 제주도로 가자. 그렇게 30년 만에 두 사람만의 여행이 성사되었어요. 시어머니는 건강이 많이 좋아지셔서 수진이와 함께 집을 지킬 수 있었고 준호도 대학 방학이라 도움이 되었어요. 제주도에서 보낸 3박 4일은 정말 특별했어요. 30년 전 신혼 때처럼은 아니었지만
그보다 더 깊고 성숙한 사랑을 확인할 수 있었어요. 해변을 걸으며 철수 씨가 말했어요. 여보, 고마워. 뭐가요? 30년 동안 나 같은 남편하고 살아줘서, 그리고 이렇게 다시 시작할 기회를 줘서 저야말로 고마워요. 변하려고 노력해줘서. 그날 밤 호텔에서 두 사람은 앞으로의 30년을 이야기했어요. 이제는 아이들도 다 컸고 시어머니도 건강해지셨고 자신들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을 것 같았어요. 앞으로는 우리 둘만의 시간도 좀 가져보자. 네, 좋아요. 그리고 사랑한다고 말하는 걸 부끄러워하지 말자. 철수 씨가 영희 씨의 손을 잡으며 말했어요. 사랑해, 여보. 저도 사랑해요.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고백이었어요. 그 말을 하고 나니까 두 사람 모두 눈물이 났어요. 그동안 얼마나 그리웠던 말이었는지 몰라요. 집에 돌아온 후 두 사람의 일상은 완전히 달라졌어요. 작은 일상에서도 서로를 배려하고 감사 인사도 자주 하고 무엇보다 대화를 많이 하게 되었어요. 철수 씨는 이제 퇴근하면 오늘 어떤 일 있었어? 라고 먼저 물어보고 영희 씨도 남편의 회사 일에 관심을 가져주었어요. 물론 완벽하지는 않아요. 가끔은 옛날 습관이 나오기도 하고 의견이 안 맞을 때도 있어요. 하지만 이제는 서로 이야기하고 해결하려고 노력해요. 1년이 지난 지금 두 사람은 정말 행복해요. 늦었지만 진짜 사랑을 다시 찾았거든요. 주변 사람들도 두 사람의 변화를 신기해해요. 특히 영희 씨 친구들은 남편이 어떻게 저렇게 변할 수 있냐며 부러워해요. 하지만 철수 씨와 영희 씨는 알아요. 사랑은 한순간에 오는 게 아니라 매일매일 만들어가는 거라는 걸. 그리고 30년이라는 시간 동안 쌓인 정과 추억은 그 어떤 것보다 소중하다는 걸요. 지금도 두 사람은 매일 작은 사랑을 실천하며 살고 있어요. 아침에 일어나서 잘 잤어 라고 밤에 잠들기 전에 고생했어 라고 말하는 것. 그런 작은 것들이 모여서 큰 행복이 되는 거겠죠. 결혼 30년 만에 처음으로 한 진심 어린 고백. 그것이 두 사람에게 새로운 시작을 가져다 주었어요. 사랑은 나이가 들어도 시간이 흘러도 다시 시작할 수 있다는 걸 두 사람이 증명해 보인 거예요. 여러분도 혹시 지금 가족이나 연인과의 관계에서 어려움을 겪고 계신다면 철수 씨와 영희 씨의 이야기를 기억해 보세요. 작은 관심과 배려, 그리고 진심 어린 한마디가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를요. 사랑은 결코 늦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시작하면 되는 거예요. 여기까지 철수 씨와 영희 씨 부부의 30년 만에 진실한 고백 이야기였습니다. 긴 영상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혹시 이 이야기가 여러분의 마음에 작은 울림이라도 되었다면 구독과 좋아요 눌러주시는 것 잊지 말아주세요. 구독을 누르시면 이런 감동적인 실화 이야기들을 더 많이 보실 수 있어요. 댓글로는 여러분의 결혼 생활 이야기나 비슷한 경험담도 들려주세요. 서로의 이야기를 나누다 보면 우리 모두에게 힘이 될 거예요. 그리고 주변에 이런 고민을 하고 계신 분들이 있으시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시는 것도 큰 도움이 될 것 같아요. 다음에도 여러분의 마음을 따뜻하게 해드릴 수 있는 좋은 이야기로 찾아뵙겠습니다. 오늘도 행복한 하루 되세요.